밥은 됐고 돈이나 보내주세요.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 더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생일 축하한다고 밥 해준다는데 돈이나 달라고 하다니요.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노인네가 돈도 많으면서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하네. 연주도 동의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카페 하나 열어주고 생색을 얼마나 내던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자예요. 올해 69이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아들 태우와 며느리 연주가 매일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워요. 이틀 후는 며느리 연주의 생일이었어요. 37이 되는 날이죠. 저는 며칠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연주가 카페 일로 바쁠 텐데 생일날만큼은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줘야겠어 라고요. 연주는 제 아들과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성격도 괜찮고 일도 열심히 해서 이뻐 보였죠. 저는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주한테 문자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눌렀습니다. 연주야, 내일 모레 너 생일이잖아. 밥 차려줄 테니까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살짝 설레었어요. 같이 밥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죠. 연주가 좋아할 반찬들을 뭘 만들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역국은 당연히 끓여야지. 잡채도 만들고 갈비찜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죠.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연주한테 답장이 온 거였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에 떠 있는 글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밥은 됐고 돈이나 주세요.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래도 글자는 변하지 않았죠.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속이 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생일 축하한다고 밥 해준다는데 돈을 달라고요.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어요. 연주가 원래 농담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건 너무 직접적이고 무례했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나? 그동안 잘해줬는데 라는 생각에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는 곧바로 아들 태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더니 태우가 전화를 받았죠. 엄마, 왜요? 태우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우야, 지금 이 문자 뭐야? 연주가 문자를 보냈는데. 무슨 문자요? 생일 밥 해준다고 했더니 돈이나 달라고 하네. 이게 무슨 소리야? 전화 너머로 태우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이게 웃을 일인가요? 태우가 가볍게 말했어요. 엄마, 장난이에요. 연주가 놀래키려고 한 거예요. 하하. 뭐라고? 장난? 네, 장난이라니까요. 엄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기분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장난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알겠어. 장난이었구나. 내일 모레 연주 생일날 오랜만에 자기가 음식 한대요. 오전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 알았어. 그럼 끊을게. 저는 전화를 바로 끊으려고 했어요.
손가락이 빨간 버튼 위에 올려졌죠. 그런데 그때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우와 연주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가 끊긴 줄 알고 계속 대화하고 있었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듣지 말아야 할 것 같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연주가 먼저 말했어요. 장난이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시네. 역시 시어머니는 착해. 태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뭐든 다 믿거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연주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진짜 돈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요즘 돈 필요하잖아. 그러게, 엄마한테 좀 더 받아야 하는데.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태우가 말했죠. 노인네가 돈도 많으면서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하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저보고 노인네라고 한 건가요? 연주가 동의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카페 하나 열어주고 생색을 얼마나 내던지. 진짜 그래. 다 자기 돈인 것처럼 움켜쥐고 있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이게 정말 제 아들이 하는 말인 건가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를 비웃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카페 하나 열어준 게 뭐가 대수라고. 어차피 우리가 일해서 돈 버는 건데. 맞아. 우리 실력으로 장사 잘 되는 거지. 엄마가 뭘 한 게 있어? 그러게, 건물만 내준 것 같고 은혜 갚으라고 하면 안 되지. 저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태우가 또 말했어요. 엄마 돈도 많으면서 우리한테 좀 더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엔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텐데 미리 좀 주면 안 돼? 진짜 엄마가 너무 인색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방금 들은 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가슴이 아팠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저는 그동안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연주가 프리랜서 디자이너 일이 끊기고 힘들어할 때 제가 나서서 카페를 열어줬습니다. 제 건물 1층에 자리를 내주고 인테리어 비용도 다 대줬죠. 연주야, 힘들지? 내가 카페 하나 차려줄게. 거기서 태우랑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 그때 연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태우도 옆에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열심히 할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었거든요. 카페는 장사가 잘 됐어요. 위치도 좋고 연주가 디자인 감각이 있어서 인테리어도 예뻤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죠. 저는 가끔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곤 했어요. 두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가 카페 열어주지 않았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흐뭇했어요. 아들 내외가 감사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만 고마운 척하고 속으로는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생색내는 노인네라고요? 돈을 움켜쥐고 있다고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제가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결심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죠. 이제는 뭔가를 해야 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카페 관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매출장부, 통장 사본. 하나하나 펼쳐서 봤죠.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서류를 보면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카페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게 맞나? 손님이 저렇게 많은데 매출이 이것밖에 안 돼.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굳어 있었죠. 이번엔 끝까지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전화로는 부족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했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변호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보낸 문자,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그리고 제가 느낀 의심까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알겠습니다. 카페 매출 내역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부탁드려요.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변호사는 그걸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최근 1년 매출과 은행 입금 내역을 전부 대조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어요. 시간이 참 더디게 흘렀습니다. 분침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3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선생님, 확인됐나요? 변호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작성한 매출 장부랑 은행 통장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기록상 매출과 은행 입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그 순간 제 예상이 맞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차이나요? 정확한 금액은 문서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내일 오전에 찾으러 오시겠어요? 네, 바로 갈게요. 증빙까지 다 준비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내일은 진실을 밝히는 날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내일 변호사한테서 받을 서류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돈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새벽에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죠.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카페를 열어주던 날이 생각났죠. 그건 2년 전이었어요. 며느리 연주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일감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끊었거든요. 연주는 점점 힘들어했어요.
아들 태우도 걱정하는 얼굴이었죠.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우가 집에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앉아봐. 태우는 소파에 앉아서 말했어요. 연주가 요즘 일이 없어서 힘들어해요. 저도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는 빠듯하고요. 그래, 많이 힘드니? 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리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했어요. 카페는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아들 내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정말요? 응, 내 건물 1층이 비어 있잖아. 거기에 카페 차려. 태우는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진심이에요? 그럼 인테리어 비용도 엄마가 댈게. 너희는 열심히만 해. 태우는 일어나서 제게 안겼어요.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아들을 안으면서 흐뭇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다음 날부터 카페 준비가 시작됐어요. 연주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비용을 다 댔죠. 한 달쯤 지나서 카페가 오픈했어요. 이름은 연우 카페였습니다. 연주와 태우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였죠. 오픈 첫날, 저는 카페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 따뜻한 조명, 벽에 걸린 그림들. 연주의 센스가 느껴졌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연주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꾸몄네. 감사해요, 어머니.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태우도 카운터 뒤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커피 드릴게요.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태우가 커피를 내와서 건넸습니다. 맛 좀 봐주세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었습니다. 와, 맛있다. 너희 잘하겠는데? 열심히 할게요, 엄마. 그날 저는 뿌듯했어요. 아들 내외가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카페는 장사가 잘 됐어요. 위치가 좋았고 커피 맛도 괜찮았습니다. 손님들이 점점 많아졌죠. 저는 가끔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곤 했어요. 두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어. 앉으세요. 제가 드릴게요. 연주는 항상 친절했어요. 손님들한테도 웃으면서 응대했죠. 태우도 바쁘게 움직이면서 일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열심히 하네. 다행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도와준 보람이 있다고 느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손님이 많은 데 비해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적었거든요. 처음엔 아직 초반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카페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입금액은 비슷했습니다. 저는 가끔 물어봤어요. 태우야, 요즘은 장사 잘 돼? 네, 어머니, 손님 많아요. 그럼 다행이네. 수입은 괜찮아? 그럭저럭요.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요. 태우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제 전화로 들은 대화를 생각하면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돈을 빼돌리면서 모르는 척했던 겁니다. 제가 생색내는 노인네라고 건물만 내준 거로 은혜를 갚으라고 했다고 했죠.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얼마나 두 사람을 위해 애썼는데요. 카페도 열어주고 필요한 것도 다 챙겨줬는데
그런데 뒤에서는 저를 비웃고 돈을 탐하고 있었다니요. 제 마음을 배신한 겁니다. 이번엔 끝까지 바로 잡아야겠어.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9시에 문을 엽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했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밝히는 날이에요.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맑았죠.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서류를 받으면 바로 아들한테 가야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라고요.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류 준비해뒀어요. 변호사는 흰 봉투를 건넸어요. 두툼했습니다. 여기 최근 1년간 매출 내역과 은행 입금 내역을 대조한 자료예요. 차이 나는 부분을 다 표시해뒀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돼요? 총 5,200만 원 정도 누락돼 있어요. 매달 조금씩 빠져나간 거예요. 5,2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숨이 막혔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횡령죄로 처벌 가능해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일단 이 서류 가지고 아들한테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손에 든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죠. 이제 끝을 봐야겠어. 저는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모든 걸 밝히는 날입니다. 아들 집으로 가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엔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오늘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흰 봉투가 무거웠죠. 아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집도 제가 전세금을 내줘서 얻은 집이었거든요. 현관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어요.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연주였어요. 연주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주는 제 표정을 보고 약간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죠. 어머니, 그때는 농담으로 문자 보낸 거 알죠? 제가 장난친 거예요. 어서 앉으세요. 제가 밥 차려놨어요. 거실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미역국, 불고기, 나물 반찬들. 제법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연주는 계속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주야, 여기 앉아봐. 네. 왜요, 어머니? 앉으라니까. 제 목소리가 차가웠나 봐요. 연주는 표정이 굳어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우도 방에서 나왔죠. 엄마 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태우, 너도 앉아. 태우도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어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너희가 원하는 거. 연주는 봉투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용돈인 줄 알았나 봅니다. 손을 뻗어서 봉투를 집었죠.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주시는 거예요? 연주는 웃으면서 봉투를 열었어요. 하지만 안에서 돈이 아니라 서류가 나오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연주는 서류를 꺼내서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태우가 물었어요. 뭔데 그래? 연주는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넘겼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태우는 연주를 보고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뭐야? 이게 뭐야? 태우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최근 1년간 카페 매출이랑 입금 내역을 확인했어. 총 5,200만 원이 기록상 누락되어 있더라. 두 사람은 말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당하게 횡령죄로 문제 제기될 수 있는 증거야. 그 말을 듣자 연주가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이건 저희가 저희 카페 돈 쓴 거예요. 제가 번 돈 제가 쓴 건데 횡령이라니요? 그 말을 듣자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뭐라고? 너가 번 돈? 네, 제가 카페에서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연주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우리 돈 쓴 건데 이게 왜 횡령이에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희가 카페 운영하면서 번 돈이잖아요. 그걸 저희가 쓴 게 뭐가 잘못이에요? 연주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듯이요. 저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 의문이 들었죠. 연주야, 카페 운영 자금이랑 개인 자산은 분리해야지. 그게 기본이야. 무슨 소리예요? 저희 카페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눈을 부릅떴어요. 카페가 누구 건물에 있어? 누가 인테리어 비용 댔어? 누가 초기 운영 자금 댔어? 연주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저희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도 나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출을 마음대로 빼돌려도 된다는 거야? 빼돌린 게 아니라 저희가 쓴 거예요. 생활비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연주는 계속 우겼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태우도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카페 수입이 전부인데 그걸 못 쓰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정식으로 급여로 받아야지. 왜 몰래 빼돌려? 급여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태우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정말 무지한 건가요?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여기 봐. 8월달 카페 매출이 830만 원이야. 그런데 통장에 입금된 건 400만 원밖에 안 돼. 나머지 430만 원은 어디 갔어? 두 사람은 서류를 보면서 입을 다물었어요. 이 돈을 너희가 개인적으로 썼잖아. 이게 횡령이야. 어머니, 하지만 저희 카페예요. 연주는 계속 그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카페 운영 자금은 사업 자금이야. 개인 돈이 아니라고. 이걸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이 되는 거야. 저희는 그런 거 몰랐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하면서 그것도 몰랐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태우가 말했어요. 저희는 그냥 카페 하면서 돈 벌면 그걸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달 몇백만 원씩 빼돌린 거야? 빼돌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쓴 거예요. 저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문서가 법적으로 다 증빙됐어. 변호사가 확인했고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대. 증거도 충분하고. 그 말을 듣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횡령죄요? 그럼 저희가 감옥 가는 거예요? 연주는 울기 시작했어요. 태우도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돈을 빼돌린 거 사실이야.
뒤에서 날 비웃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죠. 그때 연주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태우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계속 빌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카페도 열어주고 전세금도 보태주고 이것저것 다 챙겨줬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날 노인네라고 부르고 돈 움켜쥐고 있다고 비웃었어. 이게 맞아?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내 은혜를 배신한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용서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겠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라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두 사람은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죠. 뭐 하시려고요, 엄마? 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변호사 전화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연주와 태우는 서로를 보며 당황했죠.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변호사 선생님, 저예요. 네,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바로 법적 절차 준비해 주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태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연주도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안 돼요. 태우는 제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죠.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당장 전화 끊으세요. 제발요. 태우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세게 던졌습니다. 탁!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깨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게 이런 짓을 하다니요. 연주도 옆에서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손 놓으라고.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내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서 부수고 내 팔까지 붙잡고 너네 미쳤어? 태우는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연주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계속 빌었어요.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슬펐죠.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저는 소리쳤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좋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준 집, 차 모두 반납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두 사람은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이랑 차를요? 그래, 내가 전세금 대준 집, 내가 사준 차, 싹 다 반납해.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연주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그리고 카페도 정리할 거야.
바로 매물로 내놓을 거니까 알아도. 네, 카페까지요? 태우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 건물이잖아. 이제 너희를 어떻게 믿고 카페를 맡기겠어? 엄마, 그럼 저희는 뭐 먹고 하고 살아요? 그것도 너네가 알아서 해. 지금까지 나한테 의지해서 살았으면 이제는 알아서 살아야지.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그게 너희한테 필요한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웠어요. 액정은 깨졌지만 전원은 들어왔습니다. 나간다. 일주일 안에 집이랑 차 반납하고 빼돌린 돈도 다 돌려놔. 엄마, 제발이요. 너네 안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횡령죄로 고소하고 전부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저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두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한참을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저는 걸음을 옮겼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했습니다.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했죠.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에 저는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해. 그래야 두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싶었죠.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까 전화가 갑자기 끊겨서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아들이 휴대폰을 빼앗아서 바닥에 던져서 전원이 꺼져버렸어요. 네. 뭐라고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깨진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액정이 깨졌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절차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적으로 진행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법적으로는 처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요. 저는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명의로 운영 중인 카페는 바로 매물로 내놓고 최대한 빠르게 매수자를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카페 운영은 중단하시는 건가요? 네,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제 건물이니까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죠. 물론이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서 물었어요. 그리고 횡령한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돌려받아야죠.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보낼까요? 저는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횡령한 5,2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고 집과 차를 모두 반환하라고 통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드릴게요.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매출 누락과 횡령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동안 제공했던 집과 차량에 대한 증여는 취소하며 즉시 원상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변호사가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한 횡령한 금액 5,200만 원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반환 기한은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로 해주세요. 문서 수령일로부터 일주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민사,
형사상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추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문서를 완성했어요. 저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좋아요. 이대로 보내주세요.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받으실 거예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받으셨을 거예요. 감사해요, 선생님. 저는 전화를 끊고 기다렸어요. 곧 아들한테서 연락이 올 거였습니다. 정말 1시간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태우였습니다. 엄마, 왜? 내용 증명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장난으로 한 줄 알았어? 엄마, 저희 정말 어떻게 하라고요? 집도 빼고, 차도 빼고, 돈도 다 돌려놓으라고요? 그래, 일주일 안에 다 해. 불가능해요.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요? 태우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가 알아서 해. 지금까지 빼돌린 돈 5,200만 원 있잖아. 엄마, 당연히 그 돈 다 썼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구해서 갚아. 안 그러면 정말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저는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태우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지만 읽지 않았죠. 일주일이 다 되어가던 날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돈 입금됐습니다. 5,200만 원 전액 들어왔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집하고 차는요? 그것도 반환 절차 진행 중이에요. 이번 주 안에 다 정리될 거예요. 감사해요, 선생님.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가 맑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가슴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쓸쓸했죠.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 부부는 모든 걸 반환했습니다. 집도 차도 빼돌린 돈도 전부 돌려놓았죠. 저는 변호사한테서 최종 보고를 받았어요. 모두 정리됐습니다. 돈도 들어왔고 집 전세금도 회수했고 차량도 반환받았어요. 카페는요? 매물로 내놨어요. 곧 매수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였습니다. 며칠 뒤 아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명자 씨, 아드님 부부 요즘 어떻게 지내요? 왜요? 아니, 제가 오늘 그쪽 동네 지나가다가 봤는데 반지하 원룸 보러 다니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반지하 원룸이라고요. 그래요? 어디서요? 여기서 좀 먼 동네예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받던데요.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것도 두 사람이 선택한 거였죠. 제 잘못이 아닙니다. 또 며칠이 지났어요. 이번엔 다른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자 씨, 태우 씨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거 봤어요. 편의점이요? 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알바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야간 알바까지 하다니. 연주는 들은 소식 있으세요? 아, 연주 씨는 낮에 공사장 식당에서 일한대요. 밥만 들어서 배식해주는 일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공사장 식당에서, 아들은 편의점에서.
두 사람이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는 거였죠.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라고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두 사람이 배워야 해. 저는 거실로 가서 차를 한 잔 끓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감사함을 모르고 탐욕만 채우려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 제가 두 사람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카페도 열어주고 전세금도 보태주고 차도 사주고 이것저것 다 챙겨줬는데. 하지만 두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뒤에서는 저를 노인네라고 부르고 돈 움켜쥐고 있다고 비웃었죠. 그리고 매달 몇백만 원씩 돈을 빼돌렸어요. 1년 동안 5,200만 원이나 빼돌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저한테 잘못한 건 두 사람이죠.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키웠던 날들, 밤새 아픈 아들을 간호했던 날들,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잘해주려고 했는지 친딸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마음을 몰랐어요. 제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이번 일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태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저희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편의점이랑 공사장 식당에서 일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언젠가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언젠가 두 사람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감사함을 알게 되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였죠.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저는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밤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